A7 50TDI 모델입니다. 쿼트로 모델이고 아우디의 디젤 모델입니다. 3000cc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86마력에 토크는 약 63 정도가 됩니다. 제로백은 약 5.7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디젤 엔진을 가진 차량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아우디 A7 혹은 다른 아우디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헤드라이트와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대형 싱글 프레임입니다. 이 싱글 프레임 같은 경우는 과거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와이드해졌어요. 이 와이드해지면서 차량을 좀 더 낮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주고 있고 또 공기 역학적으로도 더 많은 공기 흡입량을 흡입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싱글 프레임은 멀리서 보더라도 이 차가 아우디구나라는 느낌을 바로 줄 수 있게끔 아우디를 상징하는 그런 시그니처 그릴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시선을 왼쪽으로 옮겨보면은 이제 아우디가 자랑하는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레이저 라이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HD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이름인데 먼저 레이저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우디에서 제공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옵션인 HD 매트릭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일라이트도 LED고 헤드라이트도 LED고 거기에 레이저 라이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운전자가 야간에 운전을 하더라도 시야 혹은 시인성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도 좀 더 밝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혹은 야간에 주행을 하다 보면은 매우 어둡거나 또 혹은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좀 시계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운전자가 이때마다 상향등을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다면은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앞에 차가 한 대가 있다든지 혹은 마주오는 차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상향등을 켤 수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컨트롤 하다 보면은 실수도 생길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에 보이시는 유리에 있는 카메라와 앞쪽에 있는 레이더 센서를 종합적으로 스캐닝해서 앞에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기계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앞에 존재하는 차량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LED 라이트를, 상향등을 켜줄 수 있게끔 됩니다. 거기에 차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되고 주변이 충분히 어둡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일반 상향등의 거리가 300m 정도인데 이에 2배에 달하는 600m까지도 비춰줄 수 있는 레이저 라이트가 점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좀 더 보다 야간에 운전할 때도 안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거기에 아우디의 그런 특히 폭스바겐 그룹, 이 아우디 그룹의 굉장히 장점이기도 한데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예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디자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마치 종이접기를 한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우디가 얼마나 이 금속 성형 기술에 있어서 타 브랜드보다 훌륭한지를 볼 수 있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측면 쪽으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7의 옆쪽으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이나요? 한번 하나만 제일 먼저 보이는 게요. 네? 사이드 미러요. 네, 맞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도 사실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통 이쪽에 달려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우디에 지금 최근 출시하고 있는 모델들은 전부 다 사이드 미러가 이 A필러 쪽이 아닌 숄더 라인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가져오게 되는 이점 같은 경우는 첫째로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풍절음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운전을 하더라도 보다 속도가 올라가더라도 소음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공기 역학 개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연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올라가고 고객님은 유류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이드 미러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측면의 사이드 실루엣을 보면은 굉장히 유려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우디가 가장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힘을 쏟는 모델답게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 놨는데요. 특히 이 주유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캡이 없는 디자인입니다. 캡리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아우디의 모델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A7은 디자인에 있어서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해서 깎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다른 방식으로 주유구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4개의 휀더마다
이렇게 시작돼서 끝나고 또 여기에서 시작돼서 끝나는 4개의 라인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아우디에서는 사륜구동 시스템인 쿼트로를 형상화했다고 해서 쿼트로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뭐 다이나믹 라인, 웨이스트 라인 등 다양한 캐릭터 라인들이 들어가서 차량을 좀 더 수평적으로 안정되게 해주면서도 좀 세련되게 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프 부분을 보시면은 타 브랜드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쪽 라인을 보게 되면은 고무로 되어 있는 몰딩 같은 것들이 쭉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몰딩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루프 판넬하고 사이드 판넬하고 용접을 할 때 대부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팟 용접이라고 하는 접 용접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띄엄띄엄해서 스팟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마감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몰딩 부분을 덧대게 되는 건데, 미관상으로도 깔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셔츠를 생각을 해보면은 와이셔츠의 방식인 접용식하고 용접하고, 그리고 지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우디 같은 경우는 몰딩이 없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부 다 레이저로 한 번에 용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깔끔한 뿐만 아니라 차체의 강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단단한 상부의 강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비틀림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적인 측면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아우디는 모든 차량들이 이 유리 부분하고 이 유리 아래쪽 부분의 비율이 1대2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우디 디자인에 이제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 장점은 우리가 사람도 허리 벨트, 저는 다리가 짧습니다만 다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보기 좋죠, 비율이. 허리 벨트를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 정도를 나누게 되는데, 차량도 이 라인을 벨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린하우스 위쪽, 그린하우스, 벨트 라인, 그리고 그 아래쪽이 되는데, 이 벨트 라인이 어디에 디자인 되냐에 따라서 차량의 프로포션이 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항상 1대2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리가 긴 사람의 옆모습을 보는 것처럼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볼 수도 있죠. 거기에 휠 같은 경우도 이 차량은 20인치 스포티한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에 보시면은 아우디 스포츠라고 각인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휠은 아무 휠에나 각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우디 공장이 아닌 아우디 R8하고 A8을 만드는 아우디 스포츠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 스포츠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단조 휠이 경우에 저렇게 아우디 스포츠라는 각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이 차량 컨셉에 맞게끔 가볍고 단단한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후면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A7의 후면은 요트를 형상화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도 모아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은 아래 위로도 좌우로도 다 이렇게 끝쪽으로 쐐기형처럼 모이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스포트백이면 디자인을 가짐으로써 세단이지만은 쿠페지만은 세단스럽게 편안함,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져가는 장점이 있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테일라이트, 이제는 단순히 LED 테일라이트의 문제가 아니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세레머니 기능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점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차하고 문을 잠그고 집에 가실 때에도 이 웰컴 세레머니, 페어웰 세레머니로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세단이지만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만큼 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가변식으로 장착이 되면서 시속 120km가 넘어가게 되면 이 스포일러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일러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공기적인 저항적인 측면을 올려줘서 다운포스라는 것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차량을 좀 더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량을 보다 접지력이 좋게끔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이 테일라이트는 좌우가 지금 연결되어 있죠. A7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은 아우디에서 상위 모델, 그러니까 플래그십이라고 생각하는 모델에만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가 이어져 있는 모델들을 생각을 해보면 A7, 그리고 A8, 그리고 Q8, 이트론,
이렇게 4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독립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A7 같은 경우는 아우디에서도 플래그십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디자인적인 언어를 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플러 팁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스포티해 보일 수 있게끔 좌우에 머플러 형상을 띤 범퍼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면 라인으로, 이쪽 후측으로 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소프트 도어 클로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차량은 소프트 도어 클로징 뿐만 아니라 소프트 오픈이라는 개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도 톡 하고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닫을 때도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되지만은 전자식 도어이기 때문에 살짝 밀어주는 게 느껴지시나요? 당겨진다는 센서가 감지하게 되면 문을 이렇게 톡 밀어서 열어주게끔 되어 있고요. 쿠페 라인이다 보니까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전 유리에는 이중 접합이 되어 있어서 고객들은 실내에서 보다 정숙한 실내를 가질 수 있고요. 또한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 안에 필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리가 비산된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후면을 한번 탑승을 해볼 텐데요. 과거 A7 모델이나 A6 모델에 비해서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이 라인이 늘어났습니다. 훨씬 더 늘어났고 보시면은 의자가 살짝 이렇게 경사져 있는 디자인인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은 허벅지와 엉덩이가 이 부분이 쭉 받쳐줄 수 있게끔 되는데 이 H 포인트라고 하는 힙 포인트가 내려가면서 오롯이 이제 엉덩이로만 받치는 게 아니라 이 하반신 전체를 다 의자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혹은 뒤에 탑승을 하고 있더라도 고객에 느껴지는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면서 이 B필러 부분에도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은 승객들도 가운데 있는 공조기 뿐만 아니라 이 B필러 부분까지도 좀 더 쾌적하게 빠르게 시원해지거나 따뜻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역시 이 공조기 컨트롤러가 터치로 적용되면서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보면은 운전석 쪽에서 좀 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마사지 시트가 앞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트 조절이 가능한데 옆에 있는 화면으로는 앞뒤라든지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아우디 차량들은 뒤쪽의 전체적인 높이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좌석도 따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받이 각도 그리고 4A의 럼버 서포트 요추 지지대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화면에 있는 시트 버튼을 누르고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위치한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쪽 사이드 볼스터까지도 조여주거나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딱 맞는 체형의 그 시트를 착자감을 제공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마사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7가지 그리고 강도도 3가지로 정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또 주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터치 버튼들이 햅틱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요즘 이 화면이라든지 이 버튼들을 없애고 전부 터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조작을 해보다 보면은 터치가 생각만큼 편하진 않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잘못 누를 수도 있고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게 터치이기 때문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단순히 터치가 아니라 이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햅틱 엔진 기능을 넣어서 실제 버튼처럼 눌러줘야 딸깍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반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구형 아우디에서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와 똑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콕핏 같은 경우도 이번 A7 같은 경우는 풀 HD의 해상도가 들어가 있는 버추얼 콕핏 플러스입니다. 스포츠, 클래식, 다이나믹 이렇게 3가지의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운전하면서 아무래도 시야를 우측이라든지 다른 곳에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주행 중에 이 버추얼 콕핏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핸들 왼쪽에서 쉽게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을 하면서 다른 시스템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레시브 모드와 클래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다 정보를 넓게 볼 수도 있고, 또 계기판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모두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A7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에서는 에스트로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굉장히 변속 속도가 빠른 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된 만큼 실제로 운전자가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이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변환을 해주면은 수동 모드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런치 컨트롤이라는 제로백을 재기 위한 튀어나가는 모드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평상시에는 패밀리 세단으로서 편리한 운전도 가능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스포티한 주행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스포츠 세단처럼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아까 전자식 댐핑 컨트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또한 역시 편하게 타고 싶으실 때는 컴포트 모드로, 그리고 스포티하게 타고 싶으실 때는 스포티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굉장히 달라지는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싫고 저것도 나는 건드리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 브랜드에 없는 오토로 놓게 되면은 차가 속도라든지 노면의 상황, 노면의 그 바운스 정도를 읽고서는 거기에 맞는 최적의 서스펜션 감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고객들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애플의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지원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멜론이라든지 지니, 엠넷, 다양한 뮤직 어플뿐만 아니라 티맵과 그리고 카카오 네이비를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냥 내 핸드폰을 화면을 그대로 옮겨놓는다는 편리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현재 티맵은 지원되지 않고 카카오 네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내비게이션이 조금 불편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